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TV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와 세금에 대한 제목으로 투자 활동을 하면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세금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르고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세죠.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당연히 우리가 내진 않지만 우리가 지불한 돈으로 사업자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소득세를 신경 쓰면 되는데, 소득세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내는 세금이 종합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종합과세 되는 세금은 입에 부사리 그늘기, 그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제일 중요하고요. 투자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그리고 유가증권 또는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경우,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 그리고 주식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그리고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내는 어떤 소득이 또는 수익이 어떤 세금에 해당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종합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 내가 내는 총 세금, 종합과세 되는 세금들, 예를 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융소득과 합산과돼서 최고 세율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고액자산 가질 경우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내는 합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종합과세 항목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종합소득 과세되는 항목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죠. 우리가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비영업대금 이익인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때 은행으로 받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 2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더라도 지금은 이제 1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내가 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고, 넘으면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던지, 연봉을 많이 받던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든지 하는 경우에 최고세율인 지금 현재 최고세율 소득 구간이 46.2%인데요. 거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금융소득도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내가 내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느냐 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소득,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은 줄일 수가 없겠죠. 완전히 신고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내가 내는 세금이 많은데, 사업으로 해서 그게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되면 누진세율로 올라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화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따로 법인으로 양수도 해서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도 이게 신고돼야 되는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인을 세워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면 종합과세 되는 금액, 누진 금액, 세율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받는 수익이나 세금이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전환사채 동영상에서 전환사채를 그냥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사 전환사채인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매각하면 아시겠지만 상장사 주식의 캐피탈 게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전환사채를 투자하기 어려워서 투자조합이나 아니면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내가 받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익인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도 하고 그리고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환사채인 경우 특히 그런데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금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 단일로 전환사채를 소싱해서 이거를 전환해서 매각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일반 투자자들이 거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초기에는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조합에서 소싱을 해서 전환사채를 담아놓고 이 상태에서 개인별로 현물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은 현물 배당을 개인 구좌에 들어와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때려주는 것까지 대행해주는 AMC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내가 금융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유가증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만 나오게 돼요. 주식인 경우에는 상장사는 없고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 예전에 10%였는데 2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인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전환사채인 채로 내가 엑시트하고 싶다 그러면 만기일에 임박했어도 전환사채 자체를 장외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에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은 신고해서 양도세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알아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가 있는데, 장기채권인 경우에 종합과세 되지 않는 세율이 3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과세 되는 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장기채권의 세금이 분리과세 되면 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과세는 개인만 해당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서를, 예를 들면 내가 전환사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게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무기명 공채, 사채, 이자와 할인액,
주로 이제 이자와 할인액이죠. 뭐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 이익, 그리고 이게 사인 간 거래에서 나오는 받는 이자예요.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채권, 그리고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원천징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서 대납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과세 항목들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종합과세 항목들이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또는 금융소득 자체가 많으면 그러면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융소득으로 발생되지 않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금융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득과의 어떤 합산된 소득이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 레이트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